저는 30년 동안 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박사 박세준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손끝이 찌릿하게 아픈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넘기시죠. 하지만 이런 신호를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 탄력은 단기간에 크게 떨어지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건 제가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명확한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손발이 차갑고 저리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혈관 내벽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작은 실천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흐르지 않던 혈관이 다시 깨어나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고 손끝에 냉기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수백 분께서 경험하시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통로가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손발 냉증부터 시작해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심지어 수면 장애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시죠. 사실은 모두 혈관 건강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정말 작은 습관 하나로도 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몸이 유난히 무거운 분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북에 사시는 제 지인분의 어머니이신 74세 김영희님 이야기입니다. 영희님은 아침마다 다리가 완전히 굳어서 일어나려면 몇 분을 주물러야 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서 설거지를 할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손목까지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누구에게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만 남았죠. 영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다고 하세요.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주변에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혼자서만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변화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지인분이 제 연구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 권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아침에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영희님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사실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손끝이 예전보다 덜 시린 걸 느끼셨고 3주차에 들어서니 아침에 화장실 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자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영희님 본인도 놀라셨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떤 원리로 혈관이 반응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희님처럼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낼 수 있습니다. 영희님처럼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요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손발 냉증을 그냥 방치하는 습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걸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손발이 차갑다는 건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넘기면 혈관 내피세포가 빠르게 약해지고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노년생리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손발 냉증이 지속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탄력 저하 속도가 약 2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2배라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같은 나이라도 혈관 상태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영수님은 몇 년 동안 손끝 냉증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무시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발이 너무 저려서 검사를 받았더니 혈류 속도가 평균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 확인하셨습니다. 영수님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관리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꿀을 한 스푼 타서 천천히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찬물 접촉을 갑자기 늘리면 혈관 수축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요즘 손끝이 자주 시리신가요? 아침 피로를 나이 탓으로 넘기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이건 혈관 기능 저하가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새 회복되어야 할 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아침에 몸 전체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 노화생리학회 보고를 보면 아침 피로가 잦은 시니어의 63%가 혈관 내 미세염증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미세염증이라는 게 혈관벽을 서서히 손상시키면서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피로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72세 정미라님은 매일 아침 몸이 마치 쇳덩이처럼 무거웠다고 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서 아침 일과 자체가 고통이었답니다. 그런데 혈관 염증을 관리하기 시작한 뒤 3주 만에 상태가 크게 호전됐어요. 미라님은 지금도 그 변화를 신기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꿀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혈관이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식사 직후에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이 가장 힘드신가요? 과도한 스트레스도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서 혈관을 수축시켜요. 이게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로 있게 되고 혈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서울노년건강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집단에서 혈관 탄력, 저하와 수면 장애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고 나왔어요. 스트레스가 혈관뿐 아니라 수면까지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면 회복 능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70세 최기호님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손발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특히 걱정거리가 많은 날 밤이면 손가락 끝이 저려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기호님은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혈관 건강에 신경 쓰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저녁에는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 마셔서 신경계 이완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면 효소가 파괴되니까 반드시 미지근한 온도를 지켜주세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지셨나요? 지나친 짠 음식 섭취도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염분은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만들어서 혈관 노화를 앞당기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특히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염분을 과다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순환건강센터 발표에 따르면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시니어는 혈관
두께 증가 속도가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혈액이 흐르는 공간이 좁아지고 결국 혈류가 감소하면서 손발 냉증이나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75세 김도형님은 평소 국물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국밥, 찌개, 라면,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는데 그 습관 때문에 혈관 내벽 두께가 빠르게 증가한 사례였습니다. 도형님은 국물 섭취를 줄이면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짠 음식을 드신 날은 물과 함께 꿀을 소량 섭취해서 혈관 긴장을 완화하도록 하세요. 단, 당이 많은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커지니까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체온 저하로 인한 혈류 감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말초 혈류는 즉시 감소해요.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중심부로 혈액을 모으면서 손발 같은 말초 부위의 혈류를 줄이게 됩니다. 한국체온생리학회 연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말초 혈류량은 최대 20%까지 감소했습니다. 20%라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손발 냉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66세 오지현님은 겨울마다 손발 저림이 심해져서 외출하는 게 두려웠다고 하세요. 손이 시려서 장갑을 껴도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침 꿀물 습관을 들인 뒤 체온 변동이 줄어들면서 겨울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십니다. 아침 첫 물은 반드시 미지근하게 마셔서 내부 온도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혈관 수축을 유도하니까 절대 피하셔야 해요. 겨울에 손발이 더 심해지시나요? 마지막으로 꿀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의 효능을 못 느끼시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사용법 문제예요. 꿀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식품입니다. 국내 영양생리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50도 이상의 물에 꿀을 섞으면 효소의 80%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효소가 파괴되면 꿀의 핵심 효능을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73세 신경자님은 처음에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로 바꾼 뒤 손끝 온도가 올라가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답니다. 경자님은 지금도 그 차이를 강조하세요.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꿀 한 스푼만 넣고 천천히 마시는 게 정답입니다. 공복에 2스푼 이상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한 스푼만 지키는 게 좋아요. 혹시 지금까지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드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이 원리들을 바탕으로 혈관을 살리는 실제 생활 실천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첫물 관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의 첫물 온도는 혈관 이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체온이 낮은 상태이고 혈관도 수축되어 있어요. 이때 찬물을 마시면 혈관 수축이 더 심해지면서 말초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전신 순환이 개선되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서 마시세요. 꿀을 녹이는 과정에서 물이 더 식으면 딱 적당한 온도가 됩니다. 이 물을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면 혈관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 첫물 온도를 신경 쓰고 계신가요? 저녁의 신경계 이완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시간의 긴장은 혈압과 혈관 탄력을 함께 떨어뜨려요. 특히 저녁에 TV 보면서 긴장된 프로그램을 보거나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신경계가 흥분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밤새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죠. 잠들기 1시간 전에 작은 잔에 따뜻한 꿀물을 소량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단, 자기 직전 과식이나 장시간 TV 시청은 신경계 흥분을 강화하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잠드는데 오래 걸리시나요? 손발 스트레칭도 빼놓을 수 없는 실천법입니다.
간단한 발목 돌리기와 손목 돌리기만으로도 말초 혈류를 즉시 증가시킬 수 있어요. 혈관은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혈류가 느려지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혈류가 빨라지면서 산소 공급이 늘어나죠. 아침과 저녁에 각각 3분씩만 시간을 내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손목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돌려주면 됩니다. 무리한 동작은 관절에 부담을 주니까 가볍게만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평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물 섭취 리듬 조절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물을 일정하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요. 혈액이 끈적끈적하면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흐름이 좋아지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액 농도 변화가 갑자기 커지니까 좋지 않아요. 대신 한 번에 조금씩 하루 6회에서 8회 정도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컵의 절반 정도 양을 여러 번 나눠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규칙적으로 드시는 편인가요? 저염식 작은 실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염분 섭취는 혈관벽 두께 증가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완전히 싱겁게 드시면 오히려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피로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국물 줄이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물을 다 마시던 습관을 절반만 마시는 걸로 바꾸고 반찬 간도 살짝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바꾸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돼요. 식사 짠맛이 강한 편인가요? 깨어있는 호흡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느린 호흡은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혈관 이완을 도와요. 숨을 빨리 쉬면 신경계가 긴장하지만 천천히 쉬면 이완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루 3번 코로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너무 연습처럼 억지로 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나 잠들기 전처럼 편안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천천히 호흡해 본 순간이 있으신가요? 천연꿀을 고르는 기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는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첨가물이 들어가면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드셔도 효과를 보기 어렵죠. 꿀향이 유난히 강하거나 너무 묽으면 혼합일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순수 꿀은 향이 은은하고 농도가 적당합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서 첨가물이 없는 순수 꿀을 선택하세요. 집에 있는 꿀 성분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 냉증, 아침 피로, 손발 저림 같은 신호를 나이 탓으로 여기며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이 신호들은 나이 탓이 아니에요. 혈관이 보내는 초기 경고입니다. 혈관이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리 방식으로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혈관은 금방 굳고 탄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러면 피로감과 냉증과 저림이 일상 속 고통으로 자리 잡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고 손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이건 제가 연구 현장에서 수없이 본 현실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하면 손끝 온도가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며 아침 피로까지 눈에 보일 만큼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몇 주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고 놀라셨죠.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산소와 영양분이 구석구석 전달되고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혈관이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혈관이라는 통로 자체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천천히 녹여서 마셔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혈관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의외로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강력한 실천법이에요.
물은 반드시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추시고 꿀은 한 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뜨거우면 효소가 파괴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급하게 들이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 습관을 최소 3주는 지켜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차부터 손끝 온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시기 시작하고 3주차에는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체질별 꿀 사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 수족 냉증이 심한 분, 혈당 걱정이 있는 분들이 각각 어떻게 조절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체질에 맞게 조절하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또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잘못된 조합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아야 진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절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혈관 상태가 완전히 다르니까 관리법도 달라져야 해요. 특히 겨울철 냉증 관리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다음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를 가장 느끼고 싶으신가요? 손발 냉증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침 피로가 개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숙면을 취하는 것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